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히 국권 침탈, 국권 수호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러일 전쟁과 일제히 국권 침탈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간단합니다. 이 과정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과정. 이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그래서 러일 전쟁, 1904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1910년에 국권 피탈까지 그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렇죠? 왜 벌어졌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이제 이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도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러일 전쟁은 1904년입니다. 그렇죠? 4년이고요. 그리고 한일 의정서가 1904년 같은 해입니다. 그리고 제1차 한일 협약도 4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04년에 있었던 게 하나, 둘, 세 사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고요. 그리고 1907년에 한일 신협약, 그리고 3년 뒤에 국권 피탈이 1910년입니다. 그래서 1904년, 그리고 1905년, 그리고 1907년, 그리고 1910년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러일 전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 이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청일 전쟁은 일본이 큰 이제 동아시아에서 큰 세력이 형성이 돼 있었고, 러시아는 남하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죠? 네.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이제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합니다.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무슨 큰일 발생하겠다. 그전에 우리가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립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중립선을 했지만 사실은 뭐 전장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요충지 확보를 위해서 체계를 강요했던 게 바로 한일 의정서입니다. 그 어디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한반도에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한일 의정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 때문에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존의 위험이 있으면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면, 이는 이제 이빠른 소리죠. 전략상,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한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러시아가 침략했을 경우에는 일본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러일 전쟁을 합리화하는 그런 얘기일 수 있고요. 중요한 데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전략상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수시로 사용한다. 즉, 러일 전쟁 직전에 대한제국 중립선언 했지만 무시했죠.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제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일 의정서. 우리 국토의 어떤 주권이 거의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는 확보해서 러시아에 대항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본토가 아니라 조선 본토에서, 조선에서 모든 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한일 의정서입니다. 그리고 맺은 것이 바로 8월 달에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1차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2차는 어디 갔습니까? 2차는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이 바로 제2차 한일 협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3차는 어디 갔습니까? 3차는 없습니다. 3차는 없고 한일 신협약이라고 이름을 붙여집니다. 그래서 좀 세 개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한일 신협약. 이렇게 이제 협약은 세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표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요 세 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요 세 개를 두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그 앞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1차 한일 협약은요. 러일 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해졌습니다. 이제 일본이 이제 이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역으로 이제 한반도를 이제 제대로 지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체결된 겁니다. 영어를 보면 외교 고문 별표 해주십시오. 이제 고문 정치라고 합니다. 무슨 정치요? 네, 고문 정치 중요합니다. 네, 고문 정치가 실시가 되는데. 고문 정치하면 우리가 또 생각이 납니다. 청나라에 고문이 파견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아마 이모군란 때일 것 같은, 이모군란 진압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외교 고문과 여기는 이제 재정 고문이 파견됐는데 그때는 내정 고문이었다, 그렇죠? 마젠창 그리고 외교 고문이었는데 그때는 말렌도르프가 파견됐었지만 이제는 재정 고문입니다. 이제 경제부터 장악하겠다는 거죠. 메가타와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 오케이. 나중에 스티븐스 나오지만 이제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문으로 파견돼 가지고 대한제국의 외교와 재정 업무를 간섭하게 됩니다. 간섭이죠. 안막을. 고문이라는 얘기는 이제 모든 사무실에 고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관련 내용, 그다음 재정과 관련돼서는 누구에게 스티븐스나 메가타에게 각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을사늑약하는 와중에요. 이제 1차 한일 협약도 맺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점점 이제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죠? 이제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을사늑약하고 가는 길을 안 보고 갑자기 을사늑약 체결하진 않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도 이제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 열강들의 눈치를. 그래서 열강들이 일단 합의를 해야지 손쉽게 조선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러일 전쟁 승기를 잡은 일본이 가스라테프트 밀약과 제2차 이영일 동맹과 포츠머스 조약을 맺습니다. 가스라테프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밀약을 맺는데 일본과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그다음 일본은 조선을 가지겠다라는 거죠. 그래, 미국은 필리핀 가질 때 우리 간섭하지 않겠다. 좋다. 너네 조선 먹을 때 우리 미국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1차 이영일 동맹이 1차 이영일 동맹이 이미 이제 맺었었고요. 제2차 이영일 동맹인데 영국은 인도를, 그렇죠? 일본 역시 조선을. 영국 너네 인도 차지할 때 우리 일본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 조선 우리 먹을 테니까는 간섭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러일 전쟁 이후에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배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열강은 어떤 간섭도 이제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손쉽게 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체결을 보면 러일 전쟁 종결이 된 다음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무기력으로 위협해서 강제로 체결된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입니다.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외교권을 일단 박탈했고요.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통감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정치 외교를 이제는 통감을 통해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일본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내정 전반을 장악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이제 고종이 대응이 조약 무효를 선언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조약 명칭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을사조약입니다. 을사년이면 을사조약이죠. 모든 것 다 조약에는 명칭이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그렇죠? 뭐 무슨 한성조약, 제물포조약, 모든 이제 명칭이 있는데 이는 그 해의 명칭을 떴는데 이게 원래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붙인 거죠. 을사늑약이라고 그죠? 그래서 명칭도 없고요. 고종이 승인도 하지 않았고 비준도 거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열강들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나 어찌 보면 순진한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종의 노력입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했죠. 근데 다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괘씸죄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일본 식민지화로 가는 어떤 속도를 빠르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밑에 보면은 다른 내용 입지 않습니다. 해가 특사 파견돼서요. 국제법상 무효다라는 것을 호소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저기시킵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1907년이죠.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그리고 창안을 둔다. 이거는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신협약과 관련됩니다. 1907년입니다. 이거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1907년입니다. 이유는요, 해이가 특사 파견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일본이 강요로 체결되고요. 그 영향을 보면 차관이 임명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대까지 해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을사늑약은 무슨 정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통감 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통감 정치. 그러면은 한일 신협약은요, 그죠? 차관 정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고문 정치, 동감 정치, 그다음에 차관 정치 이렇게. 그래서 고, 통, 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고, 통, 차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1, 2, 신, 그죠? 고, 통, 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인 차관, 장관 밑에 차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행정 각부에, 그렇죠? 모든 각부에 차관까지도 이제 완전히 이제는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모든 각부, 행정 각부에 차관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하게 되는 것이고,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뭐다? 외교권 박탈, 그렇죠? 그리고 한일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국권 피탈이 되고요. 네, 그리고 대한제국 국권이 피탈됩니다.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면서 이제는 모두 국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조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통감부 관리하는 행정요구제가 찍혀 있고 서명이 없다는 거죠. 누구의 서명? 순종의 서명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 황제의 정권 위임장도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조칙문에는 순종 황제 직접 서명하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 황제의 어떤 제가와 서명도 받지 않은 불법적인 것, 이것이 바로 한국 병합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러일 전쟁과 일제 국가 침탈 내용을 마치겠습니다.